기본적 분석의 한계와 보완 방법. 1. 기업의 재무실적은 과거 23년치를 보아야 한다. 재무실적 이외에도 업종의 특성, 회사의 역사, 경영자의 자질 등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로퍼, EV/EBITDA, PBR 등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보자. 3.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추정 예상 실적을 중시하자. 증권사마다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 12년 후 예상 실적과 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초평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차트를 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차트 분석의 한계와 보완 방법. 내가 먼저 매매 신호를 발견하고 행동해야 수익이 난다. 모든 투자자가 나와 똑같이 차트를 읽고 행동에 옮긴다면 모두가 수익이 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차트 분석의 문제점은 첫째, 분석 기법이 어느 정도 완벽한 기법인가? 둘째, 실전 매매에서 얼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 분석 이론대로 실행에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왼손의 가치 분석, 오른손의 차트 분석이야말로 실패를 줄이고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차트 분석의 5가지 원리. 1. 차트는 수급의 결과를 반영한다. 주가는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수급의 결과는 모두 그래프로 나타난다. 2. 주가는 관성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 주가는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고 추세는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관성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 즉 상승하는 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려는 속성이, 하락하는 주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려는 속성이 있다. 3. 주가는 파동과 사이클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주가는 주가 나름의 파동과 사이클을 그리며 진행한다. 아울러 차트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4. 주가에도 어느 정도 구심력이 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 이동평균선은 다수 투자자들이 평가한 기업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5.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차트에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보다 약 3-6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 기업 주가의 경우 기대수익이 주가에 선반영되거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의해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차트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세 지속형. 갭이 뜨면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형 우량주는 하락폭이 클 경우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추세가 전환되었는데도 추세와 역행하는 파생상품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파생상품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세선의 신뢰도.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접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많이 수반될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흥분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추세의 전환을 예고한다. 할 수 있다. 이럴 땐 매수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때 매도해야 한다. 그러나 완만한 상승 추세가 가파른 추세로 바뀌는 초입에는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완만한 하락 추세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초입은 단기 매도 시점이다. MACD는 추세의 지속과 추세 이탈을 확인해줍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시점을 알려줍니다. 일목균형표는 추세의 지속과 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121선은 대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61선은 중기 추세를 나타낸다. 61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 21선은 심리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21선을 하락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가가 하락 추세에 이을 때는 21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21선을 각종 보조지표에서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선을 활용할 수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1선은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판단에도 주요하게 쓰이는 선이다. 개인 투자자는 21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5일선과 21선이 중요. 예외적으로 11선 또는 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본래의 추세로 복귀하는 속임수 이탈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임수 이탈인지 추세적 이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이 23일 이내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가 여부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반복해서 돌파하려 하면 이동평균선이 뚫린다.
주가 하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평선 하락이 나온다. 존 머피의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 1. 장기 차트를 분석하라. 2. 추세를 찾아 그에 따르라. 3. 지지와 저항 수준을 찾아라. 4. 되돌림 수준을 고려하라. 5. 추세선을 그려보라. 6.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라. 7. 전환 시점을 탐지하라. 8. 경고 신호를 확인하라. 9. 추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10.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알아보라. 상승 반전형 패턴. 역헤드앤 숄더형.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머리 부분이 최저 거래량이고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최고로 터지고 주가는 상승 반전을 한다. 원형 바닥형 그릇 끝부분과 시작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향이 있고 그릇 가장 밑에는 거래량이 없는 편이다. 오른쪽 그릇 끝에서 기준선 넘으면 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패턴 분석은 거래량 분석과 동시에 해야 한다. 패턴을 그릴 때는 꼬리도 포함해서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량 분석 매매법.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거래량은 주가의 힘 거래량이 추세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다. 거래량이 많다 적다의 기준. 거래량이 많고 적음은 발행 주식수와 그 회사의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래량이 너무 많아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의 거래량은 보통 3-6개월 일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형주의 경우 35배 이상, 중소형 또는 테마주의 경우 50배 이상 수준을 말합니다. 거래량 분석의 보조지표 OBV선. OBV선 상승은 매집 세력이 매수한 것이고 OBV선의 하락은 매집 세력이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OBV는 거래량은 가격 변화보다 선행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선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상승 반전이, 선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 반전이 예상된다. OBV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로 돌파하면 매수, 기준선 상향 돌파하면 매수. OBV선을 이동평균으로 하여 기준선으로 삼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합니다. OBV를 이용한 매수 매도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매매하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모멘텀을 이용한 신기술적 분석 MACD 지표와 스토캐스틱 지표는 반드시 활용하고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는 참고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MACD 활용하기. 이동평균선 12일선, 26일선, 시그널선은 9일선. 일반적으로 12-26 시그널 9이다. MACD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로 매수 매도를 판별하고 그런데 일봉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전환이 예상된다. 주가 추세와 MACD 곡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상승 다이버전스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고 있는데 MACD 곡선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엔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 매수해야 한다. 최소한 매도는 유보해야 한다. 하락형 다이버전스. 주가가 상승 또는 횡보하고 있을 때 MACD 곡선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엔 상승하던 주가가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식을 매도하되 최소한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전환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발생하지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일단 추세 전환을 전제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MACD는 봉차트보다 늦게 신호가 발생한다. 그러나 MACD가 상승 추세를 확인시켜주므로 추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매도 과매수 구간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뒤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뒤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가 과매도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에 있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주가를 보다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것보다 MACD 곡선을 함께 보면 더욱 확신이 섭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에서 5일, 10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MACD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일단 매수를 실행해보세요. MACD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MACD는 대표적인 추세 확인 보조지표다. 이 MACD 곡선은 기간이 긴 단위의 차트일수록 활용도가 높다. MACD 지표는 종합 주가지수 차트, 개별 종목 차트, 선물과 옵션 차트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위 차트로는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봉에 있어서는
60분봉 이상의 경우에 유형하나 30분봉 이하, 특히 5분봉 이하는 스토캐스틱 지표에 비해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MACD는 단타 치기에 좋은 것이 아니구만. MACD 신호와 다른 보조지표 신호가 상반되게 나타날 때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MACD는 추세 보조지표입니다. 따라서 MACD와 다른 보조지표가 상반되게 나타날 경우에는 결정을 뒤로 미루고 추지표인 일봉이나 주봉 차트에서 주가와 추세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변화를 보고 확실히 추세의 변화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MACD 매수할 때 1.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2. MACD가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주가는 상승 추세이거나 또는 하락하지 않는다. 3. 시그널 추세가 상승하는 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다. 4.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적극 매수를 검토한다. 스토캐스틱 활용하기. 실제로 패스트 스토캐스틱보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스토캐스틱 활용 방법 5가지. 1.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에서 8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과매도 상태에서 2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를 검토한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각각의 구간을 벗어날 때 매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하락하고 스토캐스틱이 80을 벗어나 하락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스토캐스틱이 20을 벗어나 상승할 때는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이면 주가는 상승 추세 50 이하면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스토캐스틱의 위치는 그 의미가 MACD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본다. 3. 스토캐스틱이 상승 파동을 그리면 주가도 상승하고 하락 파동을 그리면 주가도 하락한다. 4. 주가와 스토캐스틱이 역배열되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주가 방향이 전환된다. 상승형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중일 때 스토캐스틱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엔 하락하던 주가가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매수 시점은 두 번째로 높아지는 파동에서 발생되는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합니다.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반드시 봉차트에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아야 한다.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매매 원칙과 주의할 점. 1. 스토캐스틱 지표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50 이상에 있어야 한다. 2. 스토캐스틱 지표가 저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에 있어야 한다. 3. 주가가 5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한다. 4. MACD 지표가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최소한 하락을 멈추어야 한다. 5.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수를 검토한다. 일목균형표는 스토캐스틱과 MACD보다 전환 시기가 늦다. 따라서 추세 전환은 MACD로 확인하고 일목균형표에 나타나는 구름, 색상의 변화는 추세 변화를 확인하는 참고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하한선과 중심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밴드 폭이 일정하고 완만한 종합주가 지수나 대형주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중소형주나 테마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나 테마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커서 갑자기 밴드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밴드폭이 극도로 좁아지면 조만간 주가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가가 횡보할 때는 상한선에서 매도, 하한선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등락할 때는 상한선에서 매도, 중심선에서 매수합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는 하한선에서 매수, 중심선에서 매도합니다. 주식시장 대세를 읽어라. 대세 상승기에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시장을 떠나 쉬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대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장기 그래프를 보아야 합니다. 장기 대세는 월봉 그래프를 기본으로 하고 주봉 그래프를 보조로 활용합니다. 월봉과 주봉으로 대세 판단을 한 뒤 매매 주문을 실행할 때는 일봉과 시간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